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제가 거기 순열조합 쪽 시스템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요 수업 때 행렬을 깐 이유는 숙제를 해오게끔 하기 위해 수업을 하는 거니까 행렬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아직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뽑지 못했다와 우리가 하는 행렬은 어려운 문제가 없다일 수도 있어요. 네. 쌤이 수능 봤을 때 있던 행렬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라이트 버전이에요. 네. 어려운 게 정말 다 빠진 버전이라서 기본기로 익혀가되 행렬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이런 것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원명도 되게 단순해요. 행 그리고 렬입니다. 행은 가로 세로 중에 뭘까요? 행이 가로와 세로 중에 맞아요, 가로예요. 열은 네, 뜻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예요. 우리가 배울 단어는 가로 세로 단원입니다. 자, 행렬 같은 경우는 수열처럼 숫자를 그냥 하나의 괄호 안에 각 위치에 배열시켜서 앞으로 얘는 요 포인트에 있는 성분을 뜻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우리 좌표 표시할 때 A, B 표시하면 이런 거를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문자 A와 B를 성분. 행렬 또한 마찬가지로 숫자를 적을 때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토탈 한번 적어보시면 A11, A21, A31 네, 뭐 B 쓰고 있긴 하네요. 사실 A 썼구나. A로 써가지고 얘를 A12, A22, A32라고 썼는데 이게 각각 여기를 행이라 했죠. 앞쪽에 적혀있는 이 숫자를 행 번호로 적은 거예요. 행 번호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를 열, 즉 세로에 대한 번호로 지금 각각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1번 라인, 세로 2번 라인 다음과 적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서가 행, 열이죠. 가로 몇 줄 있어요? 가로로? 세 줄. 세로로는? 두 줄.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를 3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가로 3개, 세로가 2개 있는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하나들 요 하나하나들을 갖다가 성, 분 이렇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은 요 틀 안에서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요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져갈 거고 그 전에 기본적인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요. 그럼 얘처럼 가로 세로에 따라서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와 있으면 똑같이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얘 또한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가로와 세로가 같은 아이들을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처럼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모두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우리는요 기본적인 2 곱하기 라인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는 더 벗어난 게 많이 있어요. 3 곱하기 3도 있고 4 곱하기 4도 있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 이런 행렬 단원을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대학 과정에 가셔서 공부를 하실 때 주로 이런 것들을 함수화시키는 케이스가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랬던 것 중에 제일 유용한 건 컴공가였을 때 이 행렬로 이제 이진법수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AI 발달로 인해서 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대학 교수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쌤이 행렬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 갔을 때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행렬이 빠졌어요. 그때 대학 교수들이 패닉이 왔습니다. 너네 학교에서 안 배웠니? 왜 안 배웠어?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일단 과대평가를 하고 계세요. 되게 많이. 기대치가 많이 높이 있거든요. 아시죠? 많이 짤 돌아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수가 기대한 짤, 우리가 만든 짤.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다 배워왔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많이 까셨는데 이걸 이제 아예 안 배우고 오니까 대학 교수님이 얘부터 수업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야, 구구단 다 외워갖고 왔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구단 안 외워갖고 왔대. 그거에 대한 구구단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푸는 정도는요. 심지어 구구단에서 100 곱하기 100 이런 자릿수는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거의 구구단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다, 겁먹지 마셔라 라고 언급하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영행렬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행렬은 2 곱하기 2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전부 다 0인 행렬이에요. 싹 다 0인 거. 단위행렬은요, 요렇게 되어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대각선 있잖아요. 요 대각선 따라 있는 숫자가 전부 다 1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3 곱하기 3이면 1, 1,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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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되어 있는 것도 단위행렬이에요. 자, 각각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 용어가 사라지긴 했는데 얘는 역할이 덧셈에서 마치 0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0은 뭐예요? 1이죠. 나 더하기 0은 뭐예요? 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더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는 행렬, 그게 영행렬이에요. 얘는 곱셈에서 마치 뭐랑 같냐면 1과 같은 행렬이에요. 실제 행렬끼리 곱했을 때 나 곱하기 얘는 나야 될 수 있는 거를 단위 행렬로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4치 견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빼기 관련해서 문제 풀 텐데 더하기 빼기 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곱하기의 행렬에서만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는 같은 곱하기에서만 가능하고 여기를 만약에 한 행렬을 A, B, C, D라고 하고요. 그 다음 행렬을 X, Y, Z, W를 해볼게요.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그냥 각 위치에 같은 위치만 더하시면 돼요. A 더하기 X. 요 두 번째 위치는 B 더하기 Y. 여기는 그러면 C 더하기 Z, 여기는 D 더하기 W로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여기가 빼기가 바뀌었으면 복호동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오시면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쵸. 자, 이제 여기서 곱셈 요거 하나만 딱 터득하시면 연산은 끝이 납니다. 자, 곱셈은요 꼭 둘이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 자, 곱셈은 언제 성립할 수 있냐? 만약에 얘가 m 곱하기 n 행렬이야. 그러면 그 뒤에 올 게 반드시 n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이 뒤가 n 곱하기 1이건 n 곱하기 2건 상관없습니다. 무슨 행렬이라 할 때 앞에서 뒤에 거에 n과 얘가 겹치면 다 곱셈은 가능해져요. 자, 왜 그런 원리인지 한번 곱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곱은 같은 위치끼리 곱으로 표현하지가 않고요. 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i는 가로로 구분하시고요. 뒤쪽에 오는 행렬은 세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구분하여 행렬 곱을 만든다 라고 할 때, 자, 앞에 일단 여기에 올 라인은 윗줄과 아랫줄에 어디 줄이에요? 윗줄에 있죠. 왼, 오 중에 어디예요? 왼. 그래서 윗줄과 왼을 갖다 풀 거예요. 자, 윗줄 A, B, 왼쪽 X, Z 곱할 때 같은 위치끼리 곱해요. 그래서 같은 위치하면 안 되겠구나. 순서에 맞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끼리 곱해요. 그러면 B, Z. 그리고 이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 공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 위에 볼게요. 여기에 이 라인 오른쪽에 있죠.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위와 오른쪽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곱해 가시면 여기 뭐겠어? A, Y. 그 다음 뭘까? 그렇지, 맞아. BW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아래 왼쪽이죠? 그러면 아래 왼 가시면 돼요. CX 더하기 DZ. 아래 오른쪽 CY 더하기 DW. 이게 행렬의 곱셈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거 아래 거에서 규칙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자, 얘 형태 잘 보시면 내가 얘랑 순서 바꿔서 덧셈일 때 얘랑 순서 바꾸면 어때요? 똑같겠죠. 뺄셈은 아니더라도 덧셈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우리가 순서 바뀌어도 성립합니다 라는 규칙이 무슨 규칙이죠? 교환. 맞아요. 그래서 얘는 교환 규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혹시나 행렬 3개를 더한대요. 그때 결합 법칙으로 뒤에 거를 먼저 하셔도 성립을 해요.
어차피 쭉 더하는 거니까. 자, 여기 얘 거에서 한번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X, Y, Z, W A, B, C, D를 할 때 우리 가로 세로 나눈 다음에 맨 첫 번째 것만 봅시다. 그럼 얘 곱하면 AX, 얘 곱하면 CY. 자, 위에 거랑 이 위치 비교해 볼까요? 둘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곱셈은요, 교환이 성립되지 않아요. 중요해요. 곱셈은 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합은 또 가능해요. 웃긴 게. 그래서 AB와 곱에 C가 있으면 A 다음에 BC 먼저 곱한 거 하는 거는 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서만 지켜주면 괜찮다. 순서가 바뀌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대신 여기서 쌤이 아까 곱셈에서 1 역할하고 있는 걸 누구라고 했냐면 단위 행렬을 했죠. 단위 행렬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이 곱셈에서 저거는 1과 형태니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다 써볼까? 자, 만약에 앞에 A, B, C, D가 있고요. 단위 행렬인 1, 0, 0, 1이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진짜 얘가 곱하기 1인지 볼게. 맨 첫 번째 거 A 곱하기 1, B 곱하기 0 A밖에 안 남죠. A 곱하기 0, B 곱하기 1 B밖에 안 남아요. C 곱하기 1, D 곱하기 0 C고요. C 곱하기 0, D 곱하기 1 D입니다. 그래서 곱했을 때 똑같이 내가 나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가로, 세로 또 곱해봅시다. 1 곱하기 A, 0 곱하기 C 없어요. 1 곱하기 B, 0 곱하기 D 없어요. 0 곱하기 역시 C, D 어때? 얘는 똑같이 나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의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지만 대신 A 곱하기 2와 2 곱하기 A는 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내가 똑같이 써버리면 얘는 어때요? 순서 바뀐 거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 법칙 따라 봤을 때 A의 A와 A 괄호가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요 두 개는 같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A와 A 제곱은 A 제곱과 A 요때는 교환이 성립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에 대한 거듭골일 땐 가능해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특징 한번 정리해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수배. 자, 행렬에서 실수배 우리 선행을 해보시면 뭐 리미트나 시그마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실수배는 모든 식에 거의 웬만하면 성립을 합니다. 자, 만약에 두 배에 대하여 1, 0, 뭐 2, 4가 있고 여기에서 뭐 3, 4, 5, 6이 있다 해볼게요. 요거는요 2가 여기에 들어가서 2, 0, 4, 8로 그러니까 각각 두 배씩 해주면 돼요. 앞에 써있는 숫자의 상수항은 이제 묶여서 나온 곱처럼 보시면 되고 분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여기 곱했으니까 뒤에는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요 이 2가 여기에 들어간 것도 같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얘가 6, 8, 10, 12가 되어도 둘은 같은 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덧셈은 따로 구분시키니까 안 되겠죠? 만약에 2A 더하기 B면은 그냥 얘는 얘한테만 실수배 하셔야 돼요. 분배는 옮겨갈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 공식 따라서 우리가 행렬을 거듭 제곱시킬 수가 있는데 다음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거 곱셈 공식이니까 이거겠지라고 하시면 딱 보자마자 넌 탈락하시면 돼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실제 얘는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교환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A, 그리고 B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A 플러스 B와 A 빼기 B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신 게 등장하면 너 아니야 라고 하셔야 돼요. 얘가 아니고 실제로 푸시면 어떻게 나온다? A제곱에 분배해서
순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배하시면 플러스 BA에 빼기 B제곱. 이렇게 등장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얘가 얘래요. 얘가 얘면 뭐란 뜻이야? 얘가 0이란 뜻이야. 뭐가요? 저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왔겠어. 문제 보기에서 그럼 얘가 이게 성립한대요 라고 하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개의 합이 뭐다? 0이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조건 푸실 때 그러면 A, B가 B, A랑 같겠구나 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특징이 다음처럼 쓰일 수 있다. 제가 조금 빠르게 가져오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사칙연산 중에서 나눗셈 빼고 다 보여드린 거고요. 행렬이 사실 되게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더 언급해 드릴 텐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언급해 드리는 건 제가 함수에서 행렬이 다음처럼 쓰일 수 있어요를 보여드릴 거다 보니까 첫 번째 건 그냥 듣고 넘어만 가세요. 행렬이 함수 연관성이 있는 수학이구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사라진 공식인데 알아두면 되게 좋은 공식. 아마 여러분이 앞에 행렬을 한번 공부하셨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케일리 해밀턴 공식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듣고서 그게 뭐지 하시면 그냥 오늘 듣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예. 방금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있어? 네. 기억나라 할 때 정민이가 아니야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네. 난 당연히 응 했는 줄 알았지. 자, 일단 행렬이 유리함수에서 쓰일 수 있는 걸 그냥 보여만 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앞으로 안 쓸 거야 라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제가 fx라고 하는 걸 그냥 순서로 1, 2, 3, 4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건 그냥 5, 6, 7, 8 적어볼까요? 대강 찌끄리면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넌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두 개를 합성시켜 볼 거예요. 합성해서 그럼 f 안쪽에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 x자리에 gx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요 3 곱하기 이제 얘 들어가겠죠? 7x 더하기 8분의 5x 더하기 6 더하기 4 위에는 그냥 x니까 7x 더하기 8분의 5x 더하기 6 더하기 2가 오면 돼요. 자, 통분하면서 계산시켜 볼게요. 그럼 7x 플러스 8분의 자, 위에 3배 시키면 15x 더하기 18이고 4배 시킨 것도 같이 분자에 쓸 거니까 28x 더하기 32 위에 쭉 길게 가고 7x 더하기 8 식에 위에 쪽엔 5x 더하기 6 2배 시킨 거 올라가니까 14x 더하기 16에 적을 거예요. 자, 이거 보면 7x 더하기 8은 약분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만 더해보시면 43x 플러스 50분의 위에가 19x 더하기 22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행렬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거 그냥 유리함수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이 행렬이 살아있을 때 기하라는 단원에서 1차 변환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어요. 그게 사라진 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진 동시에 벡터가 또 걔도 살 뺀 거야. 똑같이 라이트해지면서. 설마 부활 안 할 거예요. 대신 공간 벡터가 부활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기에서 위치 숫자가 선생님이 1, 2, 3, 4 쓴 게 실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행렬상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뒤에 있는 5, 6, 7, 8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 구성상 분모 분자 모두 1차와 상수항이죠. 1차와 상수항. 그래서 1차를 그냥 제가 x, 상수항을 그냥 1 이렇게 적어 놓고요.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fx, 그 다음에 있는 게 gx, 그 다음이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변환시킬 장치예요. 이 그대로 곱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에서 곱해 볼게요. 1, 5, 5에다가
2, 7, 14니까 19죠. 1, 6, 6에 16이니까 22고요. 3, 5, 15에 28이니까 43이고요. 3, 6, 18, 그 다음에 4, 8, 32, 50이에요. 그 다음에 x1 적으시면 얘가 곱하기 가볼게요. 19x 더하기 22 곱하기 가보시면 43x 더하기 50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행렬이 함수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배운 이유가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만약에 대학 가서 과학 쪽이나 수학 쪽으로 가면 이런 거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앞서서 역행렬을 배우셔야 돼요. 네, 그딴 게 있어요. 왜 함수잖아? 함수에 뭐 있어? 역함수 있지? 그래서 역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지는 식이 있는데 일단 또 그게 빠진 게 그거 빠진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아두세요. 요거는 혹시 내신에 나올 때 지금 이 문제집도 쓸 수 있는 문항이 있어요. 이 정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A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일단 정사각 행렬 중에 2차에서 쓰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3차까지 간 거는 알 필요 없으실 겁니다. 2차 정도만 기억하세요. A, B, C, D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식 하나가 성립을 해요. A제곱에 빼기 A 플러스 D의 A 행렬. 그 다음에 상수항의 AD 빼기 BC,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시면 돼요. AD 빼기 BC. 원래 역행렬을 배우면 얘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역행렬 들어간 개수라서. 근데 지금은 좀 낯설 거니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뺀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결과가 는 0. 이건 영행렬이에요. 영행렬의 기호를 이렇게 알파벳 5로 씁니다. 5. 자,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A 스텝에 각 유형별 한 문제씩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 우리 역행렬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어? 아마 배웠긴 했을 거예요. 요 앞에 공부하실 때에는 한번 언급해 주시긴 했을 겁니다. 조민이가 이거 모르겠대요. 요 공식이요? 조민이가 잘 모르겠대요. 괜찮아요. 다음번 숙제 올 때 이제 모르시면 안 되죠. 1번 가겠습니다. 응? 안 나옵니다. 아니 자요. 안 자요.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시현이 좀 심심한가 본데. 맞아요. 저 시비 거는 게 취미예요. 그러다 이제 너 몸 상해서 시험 보러 못 가. 죄송합니다. 시비 안 걸게요. 아리가 밤길에 덮치면 어떡해. 또 내 아래 아니지. 내 아래쪽에 살잖아. 아니 내 위쪽에 살잖아. 아니 내 옆쪽에 살잖아. 뭐야? 자, 얘 보시면요. 여기 얘 I, J라 썼던 게 성분 표시예요. I는 가로줄, J는 세로줄. 그럼 지금 A랑 행렬이 각각 1, 2, 1 이란 뜻이니까 첫 번째 가로에 첫 번째 세로면 A 11로 표현하자는 거고요. 첫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세로면 A 12. 두 번째 가로에 첫 번째 세로면 A 21.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세로니까 A 22. 그리고 얘에 맞춰서 이제 I랑 J의 숫자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1, 1이죠? I1, J1 대입하시면 1 빼기 3. I1, J2 대입하시면 1 빼기 6. 네. 저기 플러스. 이거 플러스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21은요, 여기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얘도 2의 제곱 더하기 이제 2 대입하니까 6 해서 완성하시면 4, 7에 여기도 7이고요. 여기 있는 값은 10. 이때 물어보고 있는 게 모든 성분의 함으로 맞죠? 성분은 여기 써있는 각 모든 숫자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4, 7, 7, 10 4개 모두 더하시면 정답은 그렇죠? 2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덧셈도 한번 가볼까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A집합 마 2, 1, 1, 2
라고 할 때 우리한테 a 플러스 2b의 값은 뭡니까? 라고 구해보라고 주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시면 요거 2 마일 3, 4고요. 이 앞에 있는 두 배 실수배는요, 각 성분에 분배하시면 돼요. 여기 각각 2배씩 갈 겁니다. 그러면 마사 2, 2, 3. 그 다음 더하시면 얘 더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2 같은 자리끼리 더하시면 돼요. 1 같은 자리끼리 5 요렇게 해서 8. 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성분의 합 물어봤죠? 여기는 4개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아, 이거 저거 요거밖에 안 지웠어. 얘는 살아있어야 돼. 저런 8번입니다. 1, 3, 3, 마이, x, 2. 이 결과가 10의 y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거 2 곱하기 2행렬이에요. 가로, 세로. 뒤에 있는 거 2 곱하기 1행렬이에요. 얘처럼 얘 숫자와 얘 숫자가 같으면 곱셈 성립 가능합니다. 그럼 앞에는 보니까 가로가 2개니까 가로 딱 긋고요. 얘는 세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결과가 얘처럼 가로 얘. 자, 위에 왼쪽이죠? 위에 왼쪽이니까 위에 왼 적은 거예요. 아래 왼이죠? 아래 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2줄 나오고 끝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얘 곱해서 x 3, 2 곱해서 6 그 둘을 더합니다. 3x 곱해서 3x 마이 2 곱해서 마 4 둘을 더하니까 다음처럼 얘가 10과 y이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같은 위치끼리 비교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 얻을 수 있고요. 위의 식에서 x값은 4일 것이고 아래식에 대입하시면 12 빼기 4의 값이 즉 y는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단순 계산이에요. 지금 이런 게 절대 등급이란 책에 A 스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RPM 수준이죠. 우리 이런 거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배운다. 수능 문제인가요? 다행스럽게 수능에는 이게 포함되지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쵸. 그럼 내신은 나와요? 네. 내신도 이 정도겠죠? 어제 학교에서 뭐 배우자 다르지, 지금. 근데 거의 이런 식일 거예요. 이 책에서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볼게, 15번. 15번에서는 너무 좀 그냥 노동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17번을 볼게요. 네, 17번을 보여드릴게요. 17번. 노동 이건 아닌가? A 값이 2 마일, 3 마일 돼 있고요. 여기서 A의 n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뜻이에요. 이때 20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거고요. 거듭제곱이니까 그냥 노가다예요. 우리한테 하나씩 정리해봐서 규칙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 풀어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실제 2개 곱해볼게요. 곱해보시면 얘가 2에 4, 마일 3에서 마 3. 2 마일에 마일에서 더하기 1. 3, 2에 6에 빼기 3. 3, 이렇게. 그럼 결과가 1, 마일, 3, 마 2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A 세제곱을 할 텐데 아까 제가 같은 행렬끼리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요거 가볼게요. A 제곱 A 곱한 거. 그래서 방금 구한 A 제곱 라인에서 A 한 번 더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가져가 보시면 이제 얘가 얘 해서 2 빼기 3 요거 해서 마일 더하기 1 얘랑 얘 6이랑 빼기 6 여기 가서 3 더하기 2 빼기 3이지 이렇게. 그럼 나온 결과가
마일 0, 0, 마일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이 단위 행렬과 좀 비슷하죠? 그쵸?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얘예요. 보시면 A 세제곱이 뭐다? 마일 0, 0 마일인데 아까 우리 실수배 시킨 생각해 보시면 앞에 마일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얘가요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2예요. 그쵸? 마이너스 2. 그러면 A 6제곱은 A 셋에 A 셋이니까 요거 그치 마이너스 2의 마인데 우리 곱셈에서 2가 마치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뭐 나오겠어? 2제곱이 나올 테지만 그냥 이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규칙상 6제곱부터 단위 행렬 나올 거고 그러면 12제곱도 1일 거고 18제곱도 1일 테니까 6배수인 3개 답하면 되겠죠. 20 이하는. 자 이제 이 풀이에서 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즉 거듭 제곱에 쓰면 좋은 공식이에요. 거듭 제곱에 같은 문제를 예로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에 한번 넣어보시면 A와 D 역할이 A식에서 2와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2 빼기 1의 A라고 하시고 자 AD 빼기 BC A 곱하기 D 마 2죠? BC 마 3이에요. 그럼 마 2에서 마 3 빼니까 더하기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리해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인데 여기서 2가 1과 같은 식이니까 마치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 만들어 보시면 곱셈 공식가 2가 있을 때는 교환, 결합 다 성립하니까 그냥 전개시켜도 되는 거야. 그럼 얘 결과 뭐 나오겠어요?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나오겠죠. 근데 얘가 결국 이건데 얘가 영행렬이래. 그러면 A 세제곱이 뭐야? 바로 나왔지 이렇게. 그럼 이거 파악하시면 6제곱이 2구나.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일 때 좀 쓸만한 정리식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행렬 남은 부분 푸실 때 문제 없이 잡아 가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그러면 목요일까지는 제가 오늘 채점하고 다시 틀린 거 고치게 시킬 거니까 숙제로 더 추가적으로 행렬 A까지만 갈까요? 할만하죠? 네. 근데 오늘 숙제 네. 다 못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안 남아요?